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2021년도요.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올해 마지막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올해 부동산 시장에 느꼈던 소감과 최근의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기사들을 보면 최근에 주간 단위로 해가지고 매매던 전세던 상승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폭을 많이 줄이는 그러한 기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올해 연간 기준으로 보면 작년도 많이 올랐지만 작년에 매매 전세도 폭등한 상태에서 올해 연간 기준으로 보면 작년보다도 상승폭이 더 컸던 그 한 해가 될 거라는 말씀 드려볼 수 있습니다. 하락을 하려고 그러면 체감으로 해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 누계의 기준으로 해서 크게 올라간 상태에서 얼마나 떨어져야지 보통 사람들이 체감을 할까요? 아직까지는 체감을 못한다는 말씀과 함께 그렇지만 주간 동향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상승폭도 축소를 하면서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같은 경우도 하락으로 반전하는 그러한 지역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통계들 같은 경우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자료들을 봐도요. 작년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역들이 매매던 전세던 상승폭이 더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상승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만 기준으로 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올 2021년 누계 기준으로 상승률이 높은 지역들을 말씀드려보면 인천, 경기, 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높은 지역이 세종이었는데요.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상승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세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매가든 전세가든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세종 같은 경우가 올해 대비해서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누계 기준으로 해서도 작년보다는 대부분 다 좋다고도 할 수 있지만 세종 같은 경우는 가장 상승률이 미약하면서 누계 기준으로 해서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게 세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작년보다는 좋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작년이 더 좋았던 지역들을 보면 대전, 울산 같은 경우도 올해보다는 작년 누계 기준으로 더 좋았다고 할 수 있지만 올해 기준으로만 해서도 대전 같은 경우는 14.32% 누계 기준으로 상승률이 높고요. 울산 같은 경우도 9.35% 작년보다는 못했지만 상승률 같은 경우도 거의 10% 가까이 상승한 지역이 대전, 울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예외라고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가 더 급상승한 그러한 매매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항상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직전 실거래가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항상 높아진다 그러면 상승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직전 실거래가 대비 하락이 된다 그러면 완전히 하락 반전됐다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분위기는 올해 12월 둘째 주, 셋째 주, 11월까지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 항상 직전 거래가가 높게 형성이 되면 거기서부터도 더 높게 매도 호가가 나오면서 배짱 매물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일부 매수자들이 쫓아가면서 그것도 사면서 항상 신고가가 나오는 비율들이 높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라가서 사는 신고가 매물이 많다 보니까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직전 거래가 대비해서 호가들도 여전히 높았어요. 그렇지만 12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기준으로만 말씀드려보면 높게 형성됐던 호가들은 낮추고는 있지만 직전 매매가까지 내리거나 비슷하게 내리거나 그 밑으로 내리는 그러한 매물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일부들 보면 직전 매매가 대비 더 낮게 거래된 사례들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례들보다 대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도 호가는 낮추고 있지만 직전 매매가 대비해서는 높게 매물들을 내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추세들을 말씀드려보면 상승폭을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하락이 되려고 하면은요, 호가들 같은 경우가 직전 실거래가랑
똑같이 나오던가요? 아니면 그 밑으로 나와야지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직접 매매가 대비 떨어지는 실거래가도 나오고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생기고는 있지만 그러한 사례보다는 아직까지는 직접 거래가 대비해서는 높게 형성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상승률은 낮지만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간 대비해서도 서울 같은 경우는 0.04%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상승폭을 줄였지만요. 인천 같은 경우도 0.09% 상승, 경기도 0.04% 상승으로 미미하지만 상승을 이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려고 그러면 상승했던 지역보다는 보합 지역이 많아져야 되고 하락하는 지역들이 상승 대비해서도 많아야 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일부 전체적인 지역 양상을 봐도요. 상승 지역은 줄어들고 보합이나 하락 지역은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승하는 지역들이 넓게 포진하고 있는 그러한 양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승 지역이 154에서 136으로 줄었다고도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보합 같은 경우는 6개에서 10개로 늘어났고 하락 지역 같은 경우도 16개의 소에서 30개의 소로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승하는 지역이 전체적으로 분포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여전히 상승 지역 같은 경우는 큰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만 보면 강남보다는 강북이 상승폭이 더 낮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민간이냐 공공이냐 재건축 리모델링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강북부터 보면요. 재건축 리모델링이 있거나 저평가된 중저가 단지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요. 대부분의 지역 같은 경우는 매수세는 감소하였고요. 그만큼 호가들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따라붙지 않고 관망세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2% 하락, 도봉구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01% 하락으로 하락폭은 미미하지만 1년 7개월 만에 하락된 지역 같은 경우가 강북, 도봉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를 봐도요. 정비 사업이 진척 기대감에 있는 단지 중심으로는 여전히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등 상승폭은 보수점 두째 주까지 낮아졌지만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강북보다는 강남이 상승폭은 더 큰 상태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강남 사구 이외에 목동, 양천구 같은 경우도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상승폭은 축소됐고요. 금강구라고 할 수 있는 관악과 금천구 같은 경우도 12월 둘째 주 기준으로 해서는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가장 상승률이 높았지만 12월 둘째 주 기준으로 해서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줄인 0.09% 상승입니다. 8개구 중에 4개구는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는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양구, 부평구, 서구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곳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도 인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기 지역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많이 줄였는데요. 경기 같은 경우도 올해 누계획 기준으로 해서는 매매가 상승률이 두 번째로 높았던 지역은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넷째 주 기준으로 해서는 소수점 두째짜리인 0.04% 상승이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 중에 33개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고요. 일부 하락한 지역들이 생기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흥 같은 경우도 누계 기준은 상승률이 높았지만 시흥도 주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0.04% 하락, 성남시 수정구 마이너스 0.02% 하락, 안양 동안 마이너스 0.01% 하락, 수원 영통도 마이너스 0.03% 하락하면서 전주 대비 둘째 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락폭은 크지는 않지만요. 화성도 0.03% 하락, 3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광명 마이너스 0.01% 하락. 그렇지만 최근 꺾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요.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만 해서 2021년 누계 기준으로만 해서
20.76% 평균적으로 상승한 지역이 경기도이면서 전국 두 번째 상승률을 이어간 지역이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하락한 지역들이 일부 생긴다고 하지만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락폭은 아니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도 있습니다. 임대나 매매 가격 같은 경우도 누계 기준으로는 같은 추세를 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올해가 더 상승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전세 가격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제주가 16.02% 누계 기준으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제주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매매가는 상승률이 1위였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누계 기준으로 2위 지역이 인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도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하락했다고 하지만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많이 상승을 한 상태에서 올해도 7.25%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가 세종입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누계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역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매매가 대비해서도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도 올해가 유독 상승을 크게 한 한 해로 기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1년도 12월 27일 기준으로 주간 기준으로 해서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역들을 보면 대구, 대전, 세종 같은 경우가 주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누계 기준으로 해서는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 시장보다 전세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비율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실거래가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두 시장을 말씀드려보면 매매 시장보다는 전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내리면 내리는 대로 반영하는 게 전세 시장이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월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비싸도 가야 되는 시장이 전세이기 때문에 매매 시장보다도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계 기준으로 해서도 작년보다도 더 오른 시장이 전세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2월 넷째 주 기준으로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상승률을 축소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부터 말씀드려보면 25개구 중 18개구 같은 경우가 전주 대비는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노원과 금천구는 보합을 이루고 있고요. 성북구는 소폭이지만 마이너스 0.01%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1%면 체감할 수 없는 그런 수치라고 할 수 있지만 하락 반전한 지역 같은 경우가 성북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강북 14개구 0.02%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도 강남 11개구 같은 경우도 플러스 0.06% 강북보다는 전세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상승폭이 크지만 상승폭 같은 경우는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 시장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실수요자 시장이라는 게 제가 전세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입주 물량이 많으면요 매매 시장보다도 전세 시장부터가 먼저 하락하는 시장이 전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 11개 주구를 봐도요 금천구 같은 경우가 0% 보합을 이루고 있지만 주변 같은 경우가 입주 물량이 많다고 하면요 전세 시장부터 먼저 보합을 이루거나 하락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안양 동안구 같은 경우가 11월, 12월 대비해서 5,000세대 이상이 입주하다 보니까 그 주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금천구도 전세 시장부터 보합으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을 봐도요, 경기를 봐도 상승폭은 축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 지구 같은 경우도요, 루원시티 1차 SK 리더스뷰 2378세대 같은 경우가 2022년 1월 예정이 되면서 그 주변 같은 경우는 전세 시장부터 반영을 할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지역을 봐도요. 의왕, 과천시 등 하락하는 지역들이 생기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 물량이 나오면 바로 반영하는 시장이 전세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의왕 마이너스 0.06% 하락, 과천도 마이너스 0.06% 하락, 또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전세 시장부터 마이너스로 하락하게 되어 있는데요.
수원시 보합, 영통 마이너스 0.04% 하락, 권성구도 소폭이지만 마이너스 0.01%로 하락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흥시도 보합, 입주 물량들을 보면 과천지구는 제이드자이 2021년 12월에 2099세대가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수원지구 같은 경우도 2021년 12월에 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가 3236세대가 입주 물량이 나오면서 전세시장부터 벌써 반응하고 있는 전세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량에 장사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전세시장이든 매매시장이든 물량이 늘어나면 시세 같은 경우 가격은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게, 그만큼 주변에 분양 물량보다는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야지 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매도자 입장에서도 여전히 양도세가 부담되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매물로 출애를 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호가들은 낮추고 있지만 직전 실거래가 대비해서는 낮추는 매물들은 많지 않은 그러한 매도자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매수자도 그동안 쫓아가서 사는 그러한 시장 모습들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관망세를 보이면서 기존 시장 같은 경우가 워낙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신규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전 청약 같은 경우가 입주가 실질적으로 빨라지지는 않지만 제4차 사전 청약 물량 같은 경우도 1차, 2차, 3차 대비해서도 17,000세대 요번에 분양 공고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심리적으로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쫓아가서 사지 않는 그러한 매수자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만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가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였지만 그러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아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되면 대통령 선거도 있고 새로운 정부가 생기면서 부동산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필지에 따라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반영을 하겠지만, 공감되는 여 후보든 야 후보든 부동산 시장에 공감되는 공급 부족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인식 자체는 부동산 후보들마다 다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새로운 영상으로 해서 여러분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